네, 이번에는 이제 시비어 sepsis 그리고 septic샵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자, 프로토콜을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소, 그리고 이제 뭐 자발업을 못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할 때는 추가적으로, 그쵸, 기도석관이라든지 기계호흡 같은 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산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쵸. 센트럴 비너스 옥시메트릭 카테터라고 해서 중심 정맥의 어떤 산소 포화도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동맥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완에 그 압력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거를 메고 계속 모니터링하게 해놓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건 CVP입니다. CVP가 뭐냐? 중심 정맥 압력인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시비어 sepsis의 상태까지 보게 되면 IV로 플루이드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 IV로 이제 우리가 정맥으로 플루이드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CVP, 정맥이죠. 중심 정맥 압력을 보면 당연히 충분히 줬으면 압력이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왜 내가 많이 줬는데 8보다 낮아, 더 줘, 해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보다 작기 때문에 더 줘야겠죠. 특히나 이때는 크리스탈로이드 계열의 어떤 수액을 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콜로이드 같은 이제 알부민 제제 같은 거는 시간이 걸려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크리스탈로이드로 급하게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요걸 주고. 그래서 충분히 RV를 줬으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8에서 12 정도로 충분히 됐다 싶으면 이제 MAP라고 하는 뭡니까? 평균 동맥압이죠. 평균 동맥압을 보는데 보통 기준 65인데 요건 어떻게 구하냐? 수축기압에다가 이완기 동맥압을 곱하기 2한 거에다가 3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거든요. 이완기압이 오히려 더 반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사람 혈압이 90에 40이다. 90을 보는 게 아니라 40이 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SBP를 많이 보는데 저는 DBP가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65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정맥에서 충분히 이제 내가 수액을 줬는데 왜 동맥에서는 압력이 낮은 거야? 그래서 혈관 차원에서 바소액티브 에이전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충분히 준 다음에 65가 넘어갔다 하면 이제 혈관 자체의 압력은 그쵸, 그 수액은 충분히 간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조직이 망가져 있는데 조직에 충분히 이제 산소를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심 정맥의 산소 포화도를 보는 겁니다. SCVO2라고 하는 충분히 산소가 포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직한테 조직 올간 디스펑션을 막을 수 있게 조직한테 충분히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인 70보다 낮다면 왜 낮을까? 그럼 이제 충분히 지금 동맥압과 그 정맥압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가 적은 건 아닐까? 그렇죠. 요게 이제 산소 포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헤마토크릿, 즉 전체 혈액에서 RBC가 차지하는 백분율이죠. 분액인데 그래서 30보다 이제 높아질 때까지는 레드셀을 수혈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족했다 하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입원 관찰해 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노트롭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수축제, 혈관 수축제 같은 걸 쓸 경우에는 자꾸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스스로 이제 충분히 압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관찰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항생제 쓰면서요. 자,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지금 sepsis는 감염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혈액을 뽑아서 빨리 배양이 들어가고 그 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빨리 혈액을 뽑아가는 게 중요해요. 배양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액 IV 플루이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면 되는데 보통 30분당 1리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수액을 공급하면서 정맥 CVP나 SVP 전체적으로 산소 포도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당연히 이게 삽입이 돼야 되겠죠. 중심 정맥관이나 폐동맥관을 이제 삽입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아까 CVP만 설명하긴 했지만 어쨌든 500을 볼러스로 한꺼번에 확확 줬는데도 저혈압이래요. 그러면은 그쵸, 저혈압이면서 그리고 CVP가 아까 기준 또는 이제 PAWP라고 해서 이제 풀모너리 알터리 웨지 프레셔죠. 그러니까 폐동맥압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못 맞출 경우에는 다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거를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주고 요게 이제 15 이상이거나 15 이상인데도 이제 저혈압이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요거는 설명 안 드렸지만 자, 추가적으로 요거로도 볼 수 있다. 폐동맥관 삽입했을 경우에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걸로 보겠지만 자, 그래도 저혈압이다. 그러면 이제 MAP 봐야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노트로피를 쓴다는 거죠. 혈압 상태에 따라서 이걸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준이 65였죠. 그래서 이제 65 이상 SBP라기보다는 그쵸. 평균 동맥압이 65고 맥박이 120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악 인덱스랑 이제 전신적인 혈관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심장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신 혈관까지 잘 저항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걸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중심에서 말초로 가고, 그쵸?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맥부터 동맥, 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동맥으로 가고 그 안에 어떤 적혈구까지 하면서 조직, 포화도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자세한 수치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액과 강심제를 썼죠. 이노트로를 썼는데도 이제 전신 혈관에 말초양 저항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혈관 수축제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보통 그 septic shock 같은 거는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처치가 효과적이었는지 아까 제가 혼합 정맥 혈산소 포화도는 얘기 드렸지만 소변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변량. 보통 우리가 이제 소변량이 안 나오게 돼서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투석을 안 하다가 오줌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 진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뭐 의식이 없거나 소변량이 적은 경우는 반드시 폴리를 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일 큰 그림은 이제 요거죠.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고 증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토했대요. 얼굴 창백하고 식은땀. 이게 하이포볼레믹한 현상이죠. 피가 이제 없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혈압 낮고 맥박 높죠. 자, 뭔가 이거는 이제 septic이 아니라 하이퍼볼레믹 샥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피를 너무 과다하게 출혈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낮고 지금 이제 보면은 8.1 빈혈 증상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른 건 특별한 소견 없고요. 보시면 그쵸, 저혈당 쇼크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빨리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락테이트 솔루션이나 노멀 셀라인 같은 거는 뭡니까? 제가 아까 계속 크리스탈 그러죠. 크리스탈로이드 계열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빨리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축적 혈구 같은 경우도 7보다 떨어지거나 절대값이 7이죠. 근데 이제 10보다 낮을 때도 출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 하면은 10보다 아래여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증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복막염 수술 중 열이 났다. 혈압이 낮죠. 그리고 그쵸, 제가 요게 좀 더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쵸, 체열도 높고 맥박, 호흡 이런 거 볼 때 SIRS는 당연히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SIRS는 이제 맥박이 90을 넘고 호흡이 20이 넘고 체온은 38도보다 넘고 그쵸. 그러면서 복막염 수술 중 열이 났으니까 뭔가 인펙션의 소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인펙션에 의심이 되고 더구나 혈압도 낮으니까 바로 이까지 봐도 시비아 sepsis까지 가는데요. 그냥 그쵸. 그래서 이제 IV 플루이드를 줘야 됩니다. 의식이 혼미해졌다고도 나와 있네요.
그쵸. IV 플루이드를 줬을 때 반응이 없으면 septic shock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1년에 말씀드린 과정을 다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이죠. 산소 공급, 수액 공급 해주고 혈압이 낮을 때는 이런 거 써야 됩니다. 항생제는 배양 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쓰는 거고 예방적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폐혈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혈압이 떨어졌다는 건 IV 플루이드를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근데도 반응을 안 했다고 반응 안 하고 떨어진 거니까 septic shock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쪽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CVP는 우리가 충분히 줬죠. 그러니까 IV 플루이드를 충분히 줬으니까 CVP는 충분히 높아졌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카디악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얼리 septic shock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얼리 septic shock은 이제 초기에는 내가 일단은 열심히 빨리 심장을 수축시켜서 어쨌든 빨리 말초한테 내가 산소를 보낼 거야. 열심히 뜁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신적인 그쵸 레지스턴스도 감소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 가요. 조직으로 환류를 일단 시켜볼 거라고 몸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septicshock도 early와 late로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젠간 또 이걸 설명하는 계기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1년에 처치를 해야 되겠죠. septic shock이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디오제닉 샥은 아니에요. 심장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억지로 강심제를 넣다 보면은 카디악 엔자임이 증가하면서 심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디악제닉 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얼리 septic 샥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